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현입니다. 오늘의 땅 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장 허가 및 준공 이 세 가지 모르고 가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곳 현장은 이 산업단지 내에 공장 준공 현장에 제가 방문했다가 여러분께 또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공 관련 내용들 체크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목은 공장용지였지만 이제 잡종처럼 풀이 많이 났어요. 이제 풀이 많이 자라고 그냥 나대지처럼 돼 있었는데 포장을 하고 공장을 신축하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내용 세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또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실전 마스터 과정 3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도면 보는 법, 그리고 땅 개발 이론과 그리고 여러분들 땅 경매를 물건 같은 경우 제가 또 상담을 해 드리고요. 또 이제 건축사 분도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축 관련 중요한 내용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라고 한번 잡아봤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건설시설처럼 허가 접수했다고 바로 허가 내는 게 아니라 각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오늘 공장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땅 개발의 순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 순서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게 잡아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 신청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세금 문제, 절세 문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발 부담금 산정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이거 모르면 대참사라고 제가 또 그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도시계획 심의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 옹벽, 보강토라든가 애룡 옹벽이라든가 식생블러 이런 이제 구조물 설치하고 우수처리 시설.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설명드리고 이 공정별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집수정이나 관로 이런 같은 경우는 좀 집중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타인 토지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보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목산만 공장이 있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토 처리 계획서인데 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송토보다는 절토를 하기 때문에 이 절토한 흙량을 어디에 반출시킬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임야를 개발 예정이신 분은 항상 임야에 사토가 어디로 나갈지 반출처가 어디가 될지도 한번 주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는 안 받고 공장 허가를 받고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핵심적으로 한번 이 공정별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카메라 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먼저 이제 뷰를 보시면 이렇게 공장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별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제가 준공 현장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차량 진출입 때문에 국유지 도로 점행을 받은 건데 목적은 이제 진출입으로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보면은 기존 도로와 보도블록 요거를 이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차량 진출하게 되는데 도로 점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 경계석이 약간 곡선부로 되어 있죠. 차가 직각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곡선 반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의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이 경사 우리가 이제 토목에서 구배라고 하는데 경사 같은 경우는 좀 이 도로의 진출입 경사가 심하면 이제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사 심할 때는 때에 따라서 여기 지금 차량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축구수로가 설치해 가지고 우수를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여기 가로수가 있었어요. 보시면 저기 기존 가로수가 있죠. 그 가로수는 이제 공원 녹지과 협의해 가지고 다른 데를 이설했고 특히 이제 도로 조명을 받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전주들 같은 경우는 전주 이설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쪽도 전주가 있고 저 끝에도 전주가 있는데 전주와 전주 사이에
뭐 이게 기존 공장 용지든 아니면 임야든 이런 지작물을 이설을 최소해야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도로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도로 조명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변경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공장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차량 진출입에 어떤 차량 특성에 따라서 이 폭을 나름 규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면 과다 조명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도로폭 조명을 이제 할 때 대원 변경 사항이 면적을 너무 크게 이제 그 공사를 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변경이 되냐 안 되냐 공무원하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 조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넓게 사용한다고 다 조명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목적에 따라서 적정 범위로 간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이제 그 상하차가 큰 차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넓게 조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조명료는 매년 납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도 이제 우리가 준공 사항이 포함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좌측 부지는 기존에 폐차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보이죠. 이쪽 보시면 지금 식생 블록으로 쌓아놨고 위에 부분이 이제 천단이라 해가지고 이걸 견고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천단 설치했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이 축구 우리 부지 경계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부지 경계에 이제 축구수로 관해서 옆에 부지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 구조물 비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변경을 협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심의 대상이든 공장처럼 심의 대상이든 심의 대상 아니든 안전, 구조물의 안전에 따라서 다시 철거하고 재설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돈만 공사비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담당 공무원이나 토목설계 사무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존 식생블럭에 또 위에 시설을 추가로 우리 식생블럭을 설치해가지고 공장 부지를 좀 넓게 사용하려고 했고, 당초에는 이쪽에 최초 허가 받기 전에 그냥 기존 식생블럭의 사면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지 활용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타인 부지, 뭐 임야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임야와 이제 우리 허가 받은데 공사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을 추가적으로 공사를 계속하면서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타인 땅이 다른 사람 땅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준공도 못 받을 뿐더러 다시 철거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공사들의 측량을 잘하는 건 기본이라는 거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측구수로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 포장할 때 또 추가로 설치를 해가지고 면을 맞춰가지고 저기 위에서부터 지금 제가 있는 데까지 경사면을 둬가지고 물이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경사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공장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물 그 설명도 드렸고 이제 우수 처리 시설 설명을 드릴 건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허가를 다 받고 나서 뭐 자재 적치라든가 공사용 이런 거 장비를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공사도 하기 전에 자재를 적치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계획 처리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는 지난 우리 땅처럼 이렇게 나대지 되어 있고, 여기 우리 경계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 경계 말뚝 보이죠? 이 경계 말뚝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업부지 안으로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지적공사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국토정보공사 LS에서 경계 측량을 허가 받고 공사하기 전에 이제 해야 되는데, 공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뚝을 보존을 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말뚝은 경계 표시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이제 여기 보면은 축구수로관에서 이제 집수정을 통해서 이 보도블록 아래로 해서 이제 기존 도로 부분으로 우수가 유출이 되는데, 우리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축구수로관이든 집수정이든 이런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수 처리계 수리 계산에 의해서 관로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많이 중공 현장 가 보면 우수 처리 시설이 허가
그때 기존 한 것보다 좀 작게 설치를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공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임의로 사이즈를 줄이시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담당 공무원 협의하에 검토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도로점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여기 앞에도 보면은 집수정이 시설되어 있죠. 이런 시설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이 도로의 기존 관로로 유출이 되어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사 준공 현장에 이제 와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 토목 같은 경우에 우리 공장 개발행위 이제 준공을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준공 신청서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준공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관련 현장 사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계 측량이나 분할 측량 성과도, 이런 같은 경우 무조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한번 확인하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7일 이내 접수하고 7일 이내 준공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토목이 준공되면 최종 이제 건축이 준공이 처리가 돼야지 지목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 개발행위 준공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하고 도로 조명 준공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데, 포장 같은 경우는 뭐 잡석 포장도 있고 잔디 포장도 있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시설이든 기본적으로 포장 시설은 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공장 아니고 뭐 주택이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포장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게 여사로 알고 계시는데, 반드시 포장 같은 경우는 변경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포장을 해야 되고, 포장할 때 기본적으로 토목 시공할 때는 이 경사면 처리를 좀 잘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 공간 건물 뒤쪽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할 때 기존 건물에 옹벽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경계도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 및 축구수로관 하고 이제 집수정 똑같이 갔죠. 여기 보시면 빨갛게 락같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 하시는 분이 이쪽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락카치를 계속 해면서 공사를 했다라는 거 이게 확인이 되고, 실제로 준공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가장 먼저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냥 아까 뭐 전과 똑같이 이렇게 기존 집수정에서 기존 축구로 이제 유출이 되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오수 관련 시설이 되어 있죠. 오수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토목 설계에서는 우수, 이런 뭐 우수 관로 쪽으로 이제 담당하고, 오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에서 준공할 때 최종 이제 컨트롤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제 준공 전에 기존 도면과 다르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이 무조건 현장에서 됐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공은 허가 지침 맞아야지 준공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공사비만 좀 아끼시려고 또 설계 변경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사실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준수해야지 준공도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토목이든 건축이든 허가 담당자가 이렇게 준공 현장 나와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허가 담당자와 준공 담당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허가 담당이 쉽게 내줬다고 해서 또 준공 담당이 쉽게 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곳 현장 준공 현장 준공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쁘게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제 태국에 갈 필요, 필리핀에 갈 필요 없이 정말 덥습니다. 여러분들 수분 섭취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옷을 몇 번을 갈아입는 거야? 진짜 장난 아니네.